네. 이 책을 분량을 다 읽었나? 에이, 읽긴 읽었어요. 음, 어떤가? 책을 읽으면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음,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 들어오지를 못했구나. 네. 그래. 수빈아, 네, 수빈이 좀 읽어봤나? 읽어보긴 했는데 범위까지 다 읽지 못했어요. 그래. 그 소감이 어때? 읽은 소감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네, 그래. 맞아. 어, 내 탓이지 뭐. 선생님이 책을 잘못 선정했지. 남혜신, 네, 예신은 책 구했냐? 없더라고요. 아, 그래? 네. 도서관에 있을 법한데. 아니, 그 휴일이라서 다 아, 닫고 아, 없어가지고. 그래. 차민재, 네, 너 책 구했냐? 네, 좀 읽어봤나? 많이, 별로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 어, 송하은, 하음이, 네, 네, 책 구했냐, 너? 하음아? 아니요. 안 구했어? 알겠어. 네, 김재민, 네, 어, 우리 재민이는 구했겠지? 네. 읽어봤나? 아, 읽으려고 요즘 했습니다. 근데 질풍 노도의 시기야, 김재민. 너 미국 갔다 오더니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 됐어. 감사합니다. 잘하자.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어, 사실은 선생님이 그 BTS를 너무 얕봤어. 어, 2020년에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에 어, 그 요런 기사들이 엄청 유행이었어. 그래서 우리 BTS 요즘은 자꾸 물어봐도 BTS 좋아한다는 애들이 뭐 거의 없는데 아무튼 방탄소년단의 특히 RM이 똑똑하잖아. 그래서 어, 이런 고전들을 바탕으로 창작을 해서 이 서점가의 BTS가 자신의 앨범 작업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모티프로 해서 고전을 모티프로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선생님도 뭐 BTS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 이런 고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그 수많은 아미들 혹은 아미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되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대체로 뭐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데비안이나 파랑새나 여기까지는 그래요. 술박해 아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을 만한 소설이거든. 그냥 너희들도 그냥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인데 사실 짜르투트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헤르만헤스의 시집, 사랑의 기술 이런 것들은 야 이거 좀 빡센데. 그래서 오씨 RM이 이거 TV 나와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거나 이런 가사를 쓰는 것들 보면 되게 심오해서 이런 그 깊이 있는 독서를 바탕으로 이런 작품들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융의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이 책을 보고서 그러면 이 책도 읽을 만한 책이겠거니라고 해서 선생님도 어, 이 책을 그냥 융이 쓴 책이 아니라 머리스타인이라고 하는 융 해설자가 쓴 책이니까 통상 이런 것을 2차 저작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융의 원문들은 선생님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뭐 아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읽을 만한 수준의 책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 머리스타인의 2차 저작이니 융의 해설서니까 이거는 읽을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일단 했어.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그 BTS 그 광고를 한 통에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다는 거야, 심지어 주변에. 그래서 좋았어. 그리고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걸 선정을 이제 몇 달 전에 선생님이 선정을 해놓고서 책을 구해서 한 서너 달 전부터 사실은 계속 만지작거리고 정독을 하고 또 읽고 해도 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 일단.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너희가 이 책을 다 못 읽어도 선생님이 뭐 원래도 뭐 너희가 책 안 읽어와도 선생님이 뭐 이 우리 모임 이름 자체가 수민에서 읽어줌이잖아. 물론 줌에서 해서 선생님이 줌에서 읽어줌이라고 달아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마치 그 내가 읽어주는 것처럼 떠먹여주는 것처럼 마치 읽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도 뭐 하나의 이름의 장명에 3년 전에 선생님이 이 이름을 질 때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너희한테는 분명히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완벽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완벽한 독서는 없고 계속해서 그냥 내가 읽을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그 책을 읽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예를 들어서 그 데미안 같은 책은 선생님이 그 너희 나이 때부터 처음 읽어서 거의 한 5, 6년 간격 정도로 계속 최근까지 읽고 있는 책이거든. 그런데 읽을 때마다 내가 변화하고 똑같은 내용 속에서도 내가 얻어가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독서가 더 성숙해 가고 있냐라고 하면 이건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책을 쓴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그 시점들에 따라서 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책일수록 그 되게 도전을 해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좀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책을 갖다 놓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뭐 1년이든 2년이 지나서 맞아 그때 이종우 선생님하고 수민에서 읽어준 이거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라고 한번 도전하면 사실 1, 2년만 지나도 너희들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사실 독서력이 많이 늘거든. 그때 느끼는 뿌듯함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해,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래 한번 뜨거워할 정도의 좀 어, 그냥 처음 부딪히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이 책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당연히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어, 좀 기대를 갖고 이번에 도전해서 안 되면 또 다음에 도전하더라도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은 어,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너희한테 좀 읽으라고 이렇게 한 것도 이 책은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그 2차 저작을 이런 식으로 읽을 그 요령을 말해주는 경험은 야, 선생님도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오래된 고전의 원문이라면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때가 있어도 해설서를 읽는 것을 이렇게 다시 요령을 해설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의 경험상 선생님이 처음부터 쭉 정독을 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부분 다시 이제 그 짜봤는데 일단 이 책의 옴기니의 말부터 일단 읽자. 옴기니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 독자가 되겠지. 그리고 사실상 최고의 독자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완벽한 독서란 뭐 존재하진 않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이 책을 번역해서 이 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한 사람은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 그 외국어 판본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 책을 옮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서가일 확률이 제일 높지. 그 사람이 뒤쪽에 해설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야. 왜? 해석이 어렵거든. 이 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옴기니의 말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를 일단은 좀 깨닫게 돼. 거기서 깨닫는다면 2단계로 안 넘어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은 옴기니의 말부터 읽어보자. 두 번째는 이게 옴기니의 말은 그 말 자체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그 옴기니의 말 정도를 읽고서 좀 읽을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학생들은 옴기니의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융 분석 심리학이나 융과 관련된 뭐 여러 그 유튜브 영상들을 선생님도 좀 확인을 해봤어. 대체로 한 5분에서 20분 사이에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대동소이한 큰 얼개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 특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김필영이라고 하는 5분 뚝딱 철학? 이 책의 저자인데 이 김필영 씨의 유튜브가 이제 그 화면 구성이나 도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도 중학교 학생들 정도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잘 하더라고. 그래서 어, 뭘 봐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이 오분뚝딱 철학 유튜브에 들어가서 융에 대해서 한 2개 정도의 이 분석 심리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읽고 보면 이런 내용이구만 그러고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어려우면 그러면 이 책에서 융의 핵심 사상을 다루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좀 이따가 뭐 도식을 설명하겠지만 이 자기, 이 셀프라고 하는 이 자기라는 것과 개성화라고 하는 것이 융이 말하는 우리가 그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 같은 거거든. 그것에 관련된 장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7장과 8장에 자기는 무엇이고 그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이 분석 심리,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걸 개성화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 개성화와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게 7장, 8장이야. 9장은 약간 좀 더 어렵고 심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심리학을 넘어서 약간 어떤 철학이라든지 한 발짝 더 가면 약간 종교나 형이상학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9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7장, 8장을 좀 읽자. 그러면 7장 8장의 그 자기의 발견과 개성화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1장의 뭐 원형이라든지 컴플렉스라든지 리비도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아마 좀 이렇게 낯익어져서 이렇게 좀 읽힐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할 텐데 이 도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도식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읽으면 좀 그 나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이 융의 심리를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 우리는 다양한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잖아. 그냥 우리가 뭐 소설에서 내적 갈등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는 마음 같은 거. 아니면 뭐 선생님이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 다민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선생님을 막 목을 졸라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꿈을 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황당하고 평상시에는 다민이가 선생님 엄청 존경하고 그러는데 감히 선생님의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다니 우리의 꿈들은 대체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꾸잖아. 선생님이 오늘 그 내포에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그 와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잠깐 졸았는데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선생님이 안 타봤거든?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물이 쏟아지면서 뭐도 졌습니다. 뭐 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꿈을 깨고서 진짜 황당하다. 나는 평상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내가 그걸 타고서 그 어디가 계속 젖어드는 꿈을 꾸는 거지? 막 이런 분명히 이런 꿈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 와이파이에 내가 무슨 접속돼서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닐 테고 분명히 나의 마음 안에 내 내부에 어디에서 이런 꿈들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이 맨날 컨디션 좀 안 좋을 때마다 꾸는 무서운 꿈이 있는데 나중에 너희도 남학생들은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꿈인데 컨디션 안 좋을 때마다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선생님이 자꾸 군대에 있는 꿈이야.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막 윗사람은 선생님 막 막 괴롭히고 아랫사람은 말 안 듣고 막 이런 꿈을 자꾸 꾸거든. 그런 것도 나는 군대 전역한 지가 벌써 20몇 년인데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이럴 때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뭐가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특히 이제 뭐 다이어트 같은 거 있잖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자꾸만 오늘 저녁까지만 먹을까? 그러면서 먹고 나면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것들이 복잡한 내 마음인데 이 복잡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잖아. 나는 왜 그럴까? 야,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들 마음은 더 모르지. 옛날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너무 옛날 개그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심리학과에 어떤 학생이 지원해가지고 학생이 이제 심리학과에 지원해서 교수님이 너 우리 과에 왜 왔어? 라고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 면접 시험을. 그런데 면접 시험 때 이 남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여자들 마음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서 저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심리학과에 와야 된다고 해서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꼭 붙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 합격. 대신에 여자의 마음은 나도 모르니까 너 와가지고 꼭 연구해가지고 다 가르쳐줘. 이랬다는 거야. 좀 썰렁한 농담이긴 한데.
사실은 이성의 마음을 우리는 되게 궁금해 한단 말이야.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나랑 갈등하는 사람, 아니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제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나처럼 마음이 있을 건데 나는 그 마음들을 내 마음도 모르는데 저 사람 마음도 어떻게 아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모르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니면 내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야, 내 이 사람들하고 안 보고 지낼 수도 없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 마음은 도대체 어떻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리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이야. 타자는 지옥이래. 이게 약간 그렇다고 보거든. 나의 마음도 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나도 알잖아. 내 마음도 자꾸 바뀌는데 내 마음도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때그때 막 계속 헷갈리는데 상대도 그럴 거라는 거. 그런데 상대가 이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힘들단 말이야, 그런 게. 그게 고통스럽지. 그런데 이 고통은 두 가지 종류의 고통으로 나눌 수 있거든. 선생님이 체험해 본 경험상으로는 고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는 고통이야. 두 번째는 모르는 고통이야. 너를 원인을. 내가 왜 아픈지를 아는 고통이 있고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고통이 있어. 그런데 선생님 경험상 보면 진짜 더 고통스러운 고통은 원인도 모르는 고통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 선생님 술 좋아해서 전날에 막 소주를 막 5번씩 마셨다고 쳐봐. 선생님 소주 5병 마시고 와 다음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속 쓰리고 그리고 막 선생님 부인한테 막 등짝 맞으면서 막 이렇게 혼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도 심란하고 몸도 아프고 일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잖아. 그런데 이럴 경우에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이건 내가 아는 고통이야. 그런데 사고 실험을 해보자. 똑같은 고통이야.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아픈데 그 이유를 몰라. 이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 원인을 알면 대체로 견딜 준비를 한단 말이야. 원인을 알면 이것이 무엇 때문이고 그것은 며칠 동안 나를 속을 쓰리게 하겠지만 한 이틀간 물 마시면서 잘 도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겠지. 아니면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어디가 아픈데 그 병을 고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내가 마음의 안심을 하고자 못 고친, 야, 이건 못 고칩니다. 나이 드셔서 그래요.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 그래도 이유를 알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견딜 만한데 와, 이게 모르면 힘들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타자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남들하고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정말 궁금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왜 저럴까? 과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이 누구 미워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 부처님이 제일 힘든 고통 중에 원증 회고라는 고통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자꾸 만나야 되는 고통이래. 미운 사람 만나는 거.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왜 밉지? 이유를 알면 좀 나은데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딱히 뭐 나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너무 밉살 맞아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 너무 또 괴롭단 말이야. 이게 힘들지. 그래서 심리학은 필요한 것 같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 심리학에 대해서 오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뭐 아들러라든지 아니면은 빅터 프랭클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의 책들을 두루 좀 이렇게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것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용도도 당연히 있지. 선생님 뭐 구원우수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어떤 효용이 있어. 내 마음을 살피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신데 진짜 내 안에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나의 복합적인 마음들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이랬다 이 변덕이 죽을 끊는 내 마음들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들 이런 것이 너무 힘들면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왜? 그 사람 이해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려고가 아니라 좀 덜 아플라고. 제발 좀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을 때에 그런 마음들이 작동을 하고 어, 심리학이 그런 도구로서 역할은 일정 부분은 하는 것 같아. 고통이 없어지진 않지만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형상을 부여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날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것은 이런 마음 때문이구나. 라고 이유라도 알고 이름이라도 붙이는 데에 프로이드나 융 혹은 뭐 락강이라든지 들레즈 가탈이라든지 이런 여러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철학자들의 생각이 도움이 돼. 음. 그러면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음, 이 아저씨들인데 여기 요 프로이드 아저씨가 이렇게 생겼고요. 융 아저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같은 사진을 찍었으니까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 오스트리아 빈의 독일 출신의 오스트리아 빈의 지금부터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요즘으로 치자면 정신과 의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여러 임상에서 신경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나쁜 말로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드러난 부분보다 안 드러난 부분이 훨씬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자아라고 하면 에고라는 거지. 에고, 자아라고 하면 드러나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그 빙산의 밑부분 같은 거대한 무의식, 그걸 이드라고 하는데 그 이드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을 막 찾았는데 동시대에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 출신의 이 정신분석 학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생각이 일치하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을 구스타프 융이 잘 습득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처럼 만나기도 하고 혹은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된 거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음, 사실은 정신분석학을 얘기하는데 구스타프 융 이전에 그 프로이드가 근본이거든. 그래서 프로이드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선생님 개인이 볼 때는 뭐 선생님 뭘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공감이 좀 더 되는 이론의 공감이 더 되는 쪽은 융에 가깝고 사실은 더 잘 그 되는 거는 사실 약간 아들러 쪽이 더 이렇게 되는데 어, 아들러는 그냥 너희들이 그냥 책을 이렇게 읽어봐도 혼자 읽어도 그냥 이런 내용이구만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좀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지는 않는데 도전 정신을 좀 덜 불러일으킨다고 할까? 그런데 프로이드나 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한테 뭐 이런 배경식도 가르쳐야 되는데 좀 도전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았어. 그런데 프로이드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는 뛰어난 발상이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은 융이 사실은 그 동시대의 연구자로서 프로이드를 그런 점을 비판하면서 만든 자신만의 그 세계, 인간 마음속의 세계관이 이제 오늘 소개하고 우리가 읽을 영혼의 지도에 해당하는 거지. 음, 지금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게 작년 그 고1 3월 문제니까 사실상 고1 3월에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정도 돼서 그 치르는 시험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그냥 중3 정도 수준의 너희 정도 그 지금 3학년들은 너희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그냥 읽고서 풀 수 있다는 문제잖아. 물론 이거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여기는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어떤 모델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게 영혼의 지도거든. 융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 정도 지문은 너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읽으면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쉬운 버전의 요약이 바로 요 지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이걸 따로 읽지는 않을 텐데 오늘 선생님 설명하는 내용이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면 이거를 읽어보면 이런 거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그 작년도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어, EBS 연계교재 그러니까 그 고3 재수생들 수능 시험 보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책이야. 그런데 그 책에도 요게 실려 있어서 프로이드와 융의 심리학이 어떻게 상충하고 어떤 부분에서 갈라졌는지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융은 어, 융의 어떤 그 비판하는 융의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거를 융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중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만한 지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책의 접근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 지문 정도를 꼭 읽고 그리고서 다시 도전해 보면 이 책이 어느 정도 또 읽힐 수도 있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음, 시간이 없구만요. 음, 자, 어, 이 영혼의 지도니까 이 책에서는 뒤쪽에는 이제 그 도식들이 막 튀어나올 텐데 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자기를 찾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찾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주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거야. 설명을 선생님이 할 거고.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더 복잡한 도식들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더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도 그냥 선생님이 이해한 바대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도식에 앞서서 근본적인 도식은 바로 이 그 모양이야. 융은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융과 프로이드가 어느 시대쯤 사람이냐면 1900년대에 태어나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 당시에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고 인간의 이 내면에 있는 인간 자신도 알 수 없는 마음속의 영역들까지를 탐구를 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세계가 자꾸 새로운 대륙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원자들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혹은 양자역학 같은 기존의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로운 과학들이 막 나오면서 더군다나 1960년대엔 달도 가가지고 인간을 착륙시킨다든지 좀 더 넓은 우주로 나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 있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또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바깥 반대 방향으로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이런 그 심리학자들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융에 의하면. 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고통의 이름 붙이기라고 했잖아. 그냥 마음에 이름 붙이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언어로 인식을 하거든. 우리가 국어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 음, 사이프 워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이퍼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에서는 세상에 그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어떤 부족이 있는데 색깔 이름을 두 가지를 써. 예를 들어서 흑백 뭐 이렇게 쓴다고 해봐. 그 사람들한테는 무지개를 보여주면 몇 가지 색이에요? 그러면 무슨 색 두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저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그러면 빨주노 초파남보 일곱 가지 무지개요.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언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방향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쉬운 해고거든. 기업 입장에서 그냥 사람들을 쉽게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경향성을 우리는 노동의 유연화라고 불러. 그러면 쉬운 해고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쉬운 해고를 반대한다는 사람들과
노동의 유연화를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언어의 전쟁일 수도 있거든. 선생님이 약간 딴 얘기로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세계에 이름이 붙어 있는 상태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언어로 사고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만든 언어가 아닌 세계에 먼저 만들어져 있던 언어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프레임, 관점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미지의 영역을 탐구를 하겠다는 거야. 프로이드나 융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영토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설명하면 타당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실제로 효용성이 있다면 이런 분석 심리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면 이것은 그 실체가 있든 있지 않든 간에 효용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융이나 프로이드가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의 패러다임에서 이런 식의 생각의 틀로 이해를 했을 때 고통이 줄어드는 방식, 자기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실용적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계를 구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세계가 마음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긴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자아 안쪽에 무슨 자기라는 게 물질적으로 실제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분석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은 과학은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대전제야. 왜 그러냐면 진짜 이런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쓸모로서의 도구로서의 효용으로서는 타당한데 마치 이게 과학적 실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삐끗하면 이거 종교로 가는 거거든. 선생님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도 실체를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인데 그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면 공통으로 어떤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들을 붙여야 되잖아. 그 이름들이 바로 예교에서 얘기하는 자아, 그림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들,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이 껍데기를 의식, 그리고 이 그 안에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고 이 핵심, 태양계의 태양이라는 이 책에서는 태양계의 태양이 이 자기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자기를 찾는 이 자기는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융이 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 있잖아. 나는 자아인데 자아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아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페르소나라고 쓰면 돼. 페르소나는 어떤 거냐면 어, 그림자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냐면 음에 해당한다면 페르소나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건데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 사용하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고 우리가 개인을 어떤 사람 펄슨이라고 하잖아. 그 펄슨의
그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잖아. 학원 선생님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너희한테 나의 학원 선생님의 가면으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집에 들어가면 나랑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의 아이들이야. 그러면 니네 책 안 읽니?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 앞에서의 나의 가면이라면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치킨 사왔다. 먹자. 야, 잘 놀았냐? 이렇게 하는 게 나의 가면인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자로서 툴툴거리는 나의 그 못난 내 가면.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이 장교 생활하고 할 때 근엄한 모습으로 리더로서의 엄격한 어떤 장교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땐 또 그런 그 페르소나.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층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는데 너희들이 통상 우리 그 사회화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규범 잘 안 지키고 하면 아, 이제 사회화가 덜 됐다. 이 사회화 과정이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은이한테 우리 시은아 이렇게 그 해야지 그랬더니 시은이가 예의 바르게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사회화가 잘 돼 있는 거잖아. 그런 거는 사실은 시은이의 페르소나를 내가 봤다라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자아 중에 페르소나들만 보고 지내는 거야, 서로. 너희가 선생님이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부인 앞에서 하는 그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야, 이제 부부싸움이나 연인 간의 문제는 둘밖에 모르는 거야. 왜? 선생님 밖에서는 이렇게 그럴듯한 막 그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가 선생님 부인 막 뒤에서 막 약 올리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집에 가면 저렇게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밖에 나와서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럼 계속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직업비잖아. 그러면 막 목이 아파. 그럼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집에서는 야,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애들은 똑바로 가르치나?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선생님 부인이 볼 때는 야, 저 애쓴다, 저 바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잖아. 왜? 나의 페르소나밖에 못 봤으니까 선생님 부인. 그런 남편으로서의 내 가면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다 가식적인 얼굴들만 갖고 사는 거냐? 이게 가식이라고 얘기하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자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다양한 페르소나를 중층적으로 잘 바꿔 껴야 되거든. 이 그 변검이라고 하는 약간 마술 같은 공연이 있어. 중국의 공연인데 순간적으로 얼굴 한번 돌릴 때마다 새로운 가면으로 바꿔 끼우는 그런 연극인데 선생님은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는 이 변검이 떠올랐어. 아, 융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수많은 가면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잘 갈아 끼울 때 그 사람은 사회가 잘 된 사람, 그리고 원만한 관계들을 갖고 사는 사람. 선생님이 내 너희들 가르치는 공부 똑바로 안 하니? 책 왜 안 읽었니? 이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우리 아이들은 힘들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처럼 니네를 본다면 니네한테는 좋은 선생님이 또 못 될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게 되게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높은 사람들,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누구냐면 대통령 같은 사람들. 대통령은 대통령 아버지도 우리 대통령님 오셨어요. 누구나 다 대통령으로 대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회적인 대통령 가면이 얼굴에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힘들거든. 목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 목사님도 선생님도 아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내가 보는 목사님들 별로 이렇게 그 아름답지 않은 목사님들도 주변에 많이 계셔. 근데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싶어 사실은. 그분들도 자식들 앞에서는 아빠고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밥꼭 끼워야 되지. 밥꼭 끼면 어떠냐면 니네 공부 잘하니? 왜 아이들 공부 못하면 얘네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시키고 싶고 비싼 돈으로 유학 보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떤 걸 되게 괴로워하냐면 성도들의 헌금들을 모아서 이 직업적으로 월급을 받으신단 말이야, 목사님들도.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내 자식을 유학 보내고 내 자식을 막 사교육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 돈을 그렇게 쓰면 막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신단 말이야. 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더 느끼시지, 사실은. 이게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페르소나를 잘 갈아 끼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페르소나가 바깥쪽에 있다면 그 음적인 부분이 그림자라고 했잖아. 우리가 어떤 페르소나를 이렇게 갖는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야. 선생님도 힘들다.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오늘 너무 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억누르고 지금 니네 앞에서 얼굴에 가면을 딱 쓰고 지금 막 가르치고 막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작용은 항상 그림자의 반대작용을 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8장, 9장 넘어가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그 중국 고전이 나오는데 주역은 이거야.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이 우주를 태극으로 보는데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태극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인데 그 기는 양과 음이 계속 바뀌는 것이 태극이거든.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반대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융의 세계관이야. 주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뭐 여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만드느라고 눌러놓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가 니네 선생님 하는 얼굴을 만들려고 페르소나 가면을 만들려고 뭘 억누르고 있냐면 호모 루덴스 놀고 싶은 나. 이 시간에 친구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하고 싶다. 나 피곤하니까 푹 자고 그냥 뒹굴거리고 싶어. 만화책이나 보고 싶다. 이런 걸 억누르고 야, 이 정도는 좀 읽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자는 뭐냐면 내가 나의 얼굴 만드느라고 숨겨서 억눌러서 여기다가 안쪽으로 깔아버린 나라는 거야. 내가 좋은 남편 하고 싶어. 선생님 진짜 좋은 남편 하고 싶은데 좋은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부인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눈에 초점을 막 이렇게 흐려. 안 본 척. 그런데 내가 그 얼굴을 만드느라고 뭘 눌렀냐면 내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아름다운 여자로 눈이 돌아가는 마음을 억눌렀잖아. 자, 이게 뭘 만드냐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혹해가지고 막 그렇게 여자 쫓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손가락질 한다는 거야. 아유, 저 새끼. 아유, 저런 더러운 새끼. 뭐 이렇게. 왜? 내가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저 새끼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천 바람 피는 내용들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아줌마들이 이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선생님 같은 이 아침에 출근하는 아저씨를 포함해가지고 에이 저런 바람 피는 저 나쁜 새끼 김치 싸대기로 날렸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게 뭐야? 페르소나지. 나는 바람 안 피는 사람. 나는 정직한 사람.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걸 만드느라고 멀렀다고 반대편에 그림자를 만든 거야. 그러니 저 그림자를 얼굴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써?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꼴보기 싫다고 하는 것들은 저 욕먹어도 싸다. 에이, 저희 윤 무슨 대통령? 아무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습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나의 얼굴을 만드느라고, 내 가면 만드느라고 눌러놓은 나라는 거야. 그러니 나를 이해한다는 건 뭐야? 남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내 페르소나가 아니라 내 가면이 아니라 이 가면 만드느라고 눌러놓은 나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혐오하고 있구나. 내 욕망에 대해서 내가 부정함으로써 생긴 내가 그 가면 만드느라고 한 에너지의 그 역방향이 생긴 또 다른 에너지구나. 그러니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반구적이 맹자가 얘기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일단 생기겠지. 그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름 붙인 모든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아는 것이 개성화 자기라고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2분은 더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껍데기가 자아고 자아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돼 있는데 이 페르소나나 그림자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한 껍질 안에 페르소나 말고 그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한 번에. 이 컴플렉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 너무 컴플렉스가 심해. 이럴 때 컴플렉스는 맞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컴플렉스라고 쓰냐면 열등감이라는 용어로 컴플렉스를 써. 그런데 이 융이 얘기하는 컴플렉스는 절대 열등감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의식들이 여기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만지고 보고 하는 이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그 재생 가능한 것들만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생 가능하지 않아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 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까르마 업보라고 하겠지. 내 행위를 통해서 세계에 인지된 어떤 인상들의 총체가 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야. 의식에도 있고 뭐 무의식에도 있고.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만날 수 있는데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성 아니무스는 남성 명사잖아. 그러니까 여성 내면의 남성성. 그래서 자, 이것도 아까 원리랑 같은 거야. 선생님 남성이잖아. 선생님 남성인데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섞여서 만들었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섞여서 만들었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남성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성만으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잖아. 그런데 이 사회는 나한테 어떤 걸 강요하냐면 남자다움을 강요해. 그러면 나의 페르소나나 나의 자아의 바깥쪽은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남성성. 울지 말아야지. 선생님 부인하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선생님 자꾸 나이 들어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는지 자꾸 눈물 나거든? 막 눈물 나. 그러면 선생님 부인이 막 놀릴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딴청을 부린다든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남자니까. 남자다워야 되니까. 왜? 옛날부터 그렇게 시켰고 사회는 나한테 그런 페르소나를 그런 가면을 남자의 가면을 원하니까.
야, 남자라면 이거는 해야지. 야,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걸 평생 듣고 살았을 거 아니야.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그러니 어때? 나의 아니마는 여성성은 이 심 깊은 데에 계속 눌려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울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도 여성 같은 야기자기한 뭐 이런 것들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 가면만 들어 이것조차 억눌려 있는 어떤 것이지. 반대로 여성들한테는 여성다움이 강요되고 여성다움이 표출될 때 긍정적인 그 반응들을 그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가지고 남성성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한테는. 물론 남성성, 여성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에는 이제 위배되는 생각이지만 이게 그 이런 어떤 것은 용인되고 어떤 것은 용인되지 않을 때 밑으로 침전해서 무의식에서 형성되고 그게 일종의 어떤 컴플렉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페미니즘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단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시간 안에 다 못하는구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마음이 개인 무의식이라면 이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니까 이 진화로부터 온 이 인류 혹은 그 인류 이전의 어떤 생명이 본능적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 우리가 누가 교육을 외부에서 뭔가 학습을 하지 사회를 시키지 않더라도 병아리는 깨어나려고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밖을 쫀단 말이야. 이거 누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보냐면 이 본능 같은 거 이게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경험 이전의 것들을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류 보편적으로 물을 보면 공무도화가에서의 물도 죽음이고 뭐 황천길 갈래 이 새끼야 이렇게 할 때 황천의 천자도 샘천자 물이고 이런 것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아도 다 물을 보면 죽음을 떠올리고 뭐 이렇다는 거지.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갖추어져 있다고. 자, 선생님이 5분 정도를 더 썼는데요. 어, 오늘 수업 내용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것들을 단톡방에 올릴 거고요. 어, 주일 밤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해놨는데 혹시 선생님이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고 싶은 점은 이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효용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생했어. 음, 그래. 형빈 빠이.